네, 이곳은 연희동 모아타운입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이유는 요즘 옥석 가리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모아타운이 시작된 지가 벌써 횟수로 2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많은 모아타운 거의 80여 개가 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과연 진행이 돼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곳, 물론 변동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몇 곳이 더 이렇게 삽을 떨 수 있을까,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끝까지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곳입니까? 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왔는데요. 이곳은 조금 다른 곳과 성격이 다른 곳입니다. 어떻게? 대부분 모아타운이 시작될 때에는 그 지역의 노후도나 이런 지형적인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요건이 맞았을 때에는 구역도를 그립니다. 적정한 구역도를 그리는데 그 구역도는 적어도 우리가 공모 방식에 의해서 가려면은 보통 3개 구역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죠. 30% 동의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구역도를 노후도에 맞는 부분으로 해서 그린 다음에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동의 30% 그 전에 설명회 한번 하고요. 그리고서는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나중에 이제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요. 이미 가로정비 사업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아타운을 위한 동의를 진구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을 정말로 하려고 모든 구역을 정비 사업에 맞게 용적률에 맞춰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구역들은 이미 지자체, 구청에 가서 이곳의 구역에 맞는지를 검열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조정받을 일이 잘 없죠. 대부분 모아타운이 관리계획 고시까지 가는 사이에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구역의 검열을 받으면서 빠지는 곳도 있고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가로 정비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미 협의를 다 거쳐서 구역도가 이미 들어선 곳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가로 정비 사업을 시작했던 이곳에서 모아타운이 생기기 시작하는 모아타운이라는 정비 사업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주변의 타 옆 지역들이죠. 옆 구역들, 지역들이 우리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좀 더 구역을 넓혀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문의와 건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가로정비 사업에서 더 확장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일부러 정비업체나 추진위에서 확장을 했다기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같이 합시다 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걸 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의 가로정비 사업을 하는 추진위 주민들과도 좀 합의를 본 상태에서 모아타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역이 처음에는 가로정비 사업으로 1개 구역이었습니다. 1구역이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 2구역 그리고 3구역 4구역까지 들어서서 3개 구역 이상의 구역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의 주민들은 총 1, 2, 3, 4구역 모두 다 해도 310명밖에 되지 않아요. 소유주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정비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더 큰 특징은 이곳은 바로 대부분이 모아타운을 진행할 때에는 2종 일반 주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센티브로 해서 300%를 받는다 해도 25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또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3종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이다 보니 인센티브를 받지 않아도 250%까지 다 받는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냈거든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모아타운지에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지만 비례율이라는 부분,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조합 설립까지 한다고 해도 건립가액이 내 앞에 와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당시에 그 부분에서 멈춰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유주 있는 세대보다도 앞으로 증축이 되는 세대들, 아파트 세대들이 더 적은 곳도 있고요. 아니면 1대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이상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세대가 증축이 되기 때문에 비례율 거의 120%까지 받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100%,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신속통합기획 중에 가장 지금 비례율이 많이 나오는 곳이 하월곡동인데요. 그곳이 108%입니다. 그렇다면 좀 가늠이 오시나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도 120% 기본에다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뭐하러 갔을 때 최대 150%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건 무엇으로 보냐면 내 자산의 100%에서 그 안에 반 정도 50%를 더 보상비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이런 곳이야말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곳을 오게 됐고요. 전체 노후도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거의 그냥 아슬아슬한 노후도가 아니라 거의 80%에 가까운 노후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모든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갖췄다고 하면은 그리고 조합원들의 수도 컨트롤하기 딱 알맞았고요. 현재 동의율은 한 60%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취준이 사무실 가서 좀 더 자세한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정보와 얼마나 잘 맞닿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성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은 한번 취준이 한번 들렸으니까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연희동 모아타운 들리게 되는데요. 네. 지금 연희동 모아타운은 어떻게 구역이 좀 나뉘어지고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초에는 가로택 한 군데를 했는데 사업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모아타운 동의서는 지금 거의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어쨌든 저희가 학교 앞에 단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용적률이 3종으로서 저희가 용적률은 충분히 받아서 건축 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1구역인가요? 네, 기존에 1구역으로 했던 그다음에 여기가 2구역. 2구역. 네. 그다음에 3구역, 4구역. 4구역 네.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그러면 공모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죠? 3개 이상 구역으로 해서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 방식인데 그렇게 들어간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 67% 정도 일부 구역에서는 동의를 받았고요. 오, 많이 받았네요. 지금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 소유하신 분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리고 2번에 걸쳐서도 설명해 드렸고 설명회를 벌써 2번이나 2번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이 좋으셔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빠른 추진을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비례율이 100%도 좋다고는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비례율이 한 120% 정도로 추정이 돼서 많은 부분의 사업성분을 일정 부분 빼지 않고 순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다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이 한 120% 정도 사업성이 워낙 좋은 구역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120%라고 하면 지금 모아타운에서 120%짜리 진짜 어려워요. 1대1도 겨우 되는 곳이 많은데 엄청나네요. 12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여기 종이 지금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가 모아타운으로 병무를 합니다만 여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3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3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더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기본 3종에 있는 250%로 지금 설계를 뜬 거고요. 그 설계 안에서 사업성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가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성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여기는 3종이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지라서 250% 기본으로 받는 거네요. 보통은 모아타운이나 신통이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300%를 좀 받으면서 그 안에서 조정을 받아서 많이 받아 250%인데 여기는 인센티브 적용 안 하고도 250%를 받고 그냥 아예 인센티브 적용 받을 거 따로 떼어놓고 그러면서도 120%다. 이거 잘하면 150%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하면 인센티브 적용을 받으면 엄청난데요. 이런 사업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모아타운과 신통을 다녔지만 인센티브 적용 받지 않고 그렇게 250% 나와가지고 120%의 그 비례율을 받는다?
처음 들어봐요. 네, 사업성이 워낙 좋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업성이 워낙 좋은 현장이고요. 예. 인프라 구성도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정비를 해서,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나중에 분양했을 때 큰 사업장, 그러니까 어쨌든 유니트나 이런 것들도 더 고려하겠지만 분양성이 최대한 나오게 해서 여기 이 연대 앞에 우리들만의 주거 옆쪽에 주거 공간을 또 마련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 주변에도 보면은 지금 고액 연봉자들이 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길 건너가 바로 연세대라고 했으니 네. 연세대 안쪽에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그렇죠. 있고 그곳에 뭐 종사하시는 그 많은 의사, 의료 종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세대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곳에 뭐 교수님들이라든가 네. 예, 이런 분들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연세대만 있습니까? 이 근처에 이 근처에는 지금 뭐 수많은 옆에, 대학교. 지금 네. 이대 네. 이대도 있고 그다음에 서강대도 있고 네. 홍대도 있고 근데 인근에 이렇다 할 만한 그렇게 뭐 고급 브랜드의 그 아파트 단지가 대형으로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나중에는 그 몸값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되겠네요. 의료와 관련된 이런 네. 것들도 뭐 우리 단지 내에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좀 설계안을 좀 획기적으로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와, 네. 처음 들어봅니다. 왜냐면은 요즘에는 커뮤니티 시설들 굉장히 지금 그 기싸움 하잖아요. 네. 우리는 무슨 뭐 조식 서비스 들어간다. 네, 네. 우리는 무슨 뭐 피트니스 센터 뭐뭐 들어간다. 뭐 굉장히 그 싸움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예, 건강인데 이 지금 길 건너에 바로 우리가 그 큰 세브란스 병원 그 안에 안병동부터 해서 뭐 치과 종합병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큰 대형 병원이 바로 길 건너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해. 심정지 됐을 때 뭐 6분 안에 처리하지 네. 않으면 사망이다 했을 때 그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곳이네요. 길 건너니까 뭐 5분도 안 걸리겠는데요. 네, 1, 바로, 2분이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곳에 의료 서비스를 커뮤니티 안에 넣는다던가 네. 이 단지 안 주민들한테는 이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큰 혜택인데 이런 아파트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료 시스템 서비스를 같이 넣는 연계하는 거를 네. 같이 한다 했을 때는 여기만에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여기만의 몸값은 엄청나겠어요. 여기 주민들의 특징이 제가 한번 둘러보기도 했지만 1학년들이 송도로 다 기숙사 생활 전원하면서 수감되듯이 가버리고 그 다음에는 인근에 또 조그만 오피스텔도 많이 생기고 하면서 하숙이라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조금만 남아있는 경우라 예전처럼 그렇게 막 월 임대료가 이렇게 하숙할 때처럼 잘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네.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 했을 때도 그렇고 궁금한 점이 많으세요. 그 궁금한 점들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어쨌든 동의서 진구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라서 저희가 지금 다음 또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회 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모아타운 관리하는 거, 모아타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 요건이 만족하는 대로 뭐 빨리 진행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합원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유주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310명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전체 하면. 다 네, 세 네. 개, 지금 4개 구역 하는 네. 게 310명? 네. 지금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이곳이? 저희가 전체를 아울러서 한 800세 정도 예측하고 있고요. 뭐 용적률을 더 받게 되면은 그것도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800세 정도. 최하가 800. 예, 그 정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00이다. 아, 보통 2대1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데 굉장하네요. 여기는 특히나 이제 뭐, 그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한 3배 정도 되는데 꽤 많거든요. 500% 했을 때. 근데 이제 거기는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상향받은 거에 반을 네, 맞습니다. 예, 장기 전세를 줘야 되는데 네. 여기 그거 없잖아요. 예, 그거 아직 구상하지 않고 있고요. 그거 아닌데도 네. 거의 3배 가깝다 하면 이거 엄청난 건데요. 네, 그거를 더 포함하면은 어쨌든 사업성은 더 증대될 것이고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저희는 충분한 비례율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 빠른 추진을 해서 주거환경 개선, 이 단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서 유니트한 공간으로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가? 저희가 지금 전체 면적이 한 3만 제곱미터 조금 넘습니다. 아, 딱 좋네요. 네. 소유주가 한 300명 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동의유는 뭐 60% 이상 넘게 네. 받았고
하면은 얼마 벌써 60%면 38, 한 180명, 200명 가까이 받으셨다는 건데 네. 100여 명 남짓 한 분들 컨트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본격적으로 뭐 OS 직원들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맨투맨으로 하고 하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네, 뭐 저희가 일부 뭐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희 추진 주체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설명도 드리고 면담도 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리고 또 전체적인 그 나머지 그 추가된 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구역만 하다가 네, 가로정비 사업으로 하다가 네. 주변에서 우리도 같이 해달라고 네, 자꾸 그런- 건의가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조금씩 해가지고 네. 늘어났다고. 네. 예.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업성 부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장점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희 구역도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뭐 계속적으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질문에 가서 즉답도 해드리고 그래서 뭐 소유자님께서 많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그냥 모아타운이 아니라 실속 있게 우리는 그냥 가로 정비 사업을 해서 진짜 정비 사업을 네. 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주변에서 하도 우리도 해달라 해가지고 모아타운으로 발전하는 네. 굉장히 특이한 그리고 진짜 현실성이 있네요. 정말로 정비 사업 하려다가 모아타운이 돼버리는 주변의 주민들의 이런 또 그 요청에 의해서 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실효성 있는 진정한 모아타운인 것 같네요. 뭐 요즘에는 구색만 모아타운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경우도 많아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관심 네. 있는 분들이. 여기는 정말 정비 사업을 하려다가 주변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타운까지 된 곳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고 사업이 정말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곳이 안 되면 어디가 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됐을 때도 가치가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 들고 네.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나 의료 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연계만 된다면 하이엔드로도 갈 수 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신통이나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주택이 커도 두 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아타운 세 채까지 맞습니다.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나중에 한 채 가져가고 나머지 두 채를 또 월세로 전환을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더 큰 수익이 되고 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서요. 요 그 설계를 할 때 네. 월세를 놓기 좋게 하는 좀 그런 설계? 네, 뭐 저희가 대학가 근처이기 하고 의료기관이 큰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부분 임대라고 네. 어쨌든 그 유니트가 큰 상태에서 일부를 임대해 줄 수 있고 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문이 양쪽으로 있어서 부분 임대를 둘 수 있게끔 이런 설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저희가 설문을 받아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 뭐 다주택을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다가구를 가지신 분들을 임대 수입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계에 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렇게 부분 변형 설계를 해서 세대를 독립적으로 출입문을 달리해서 독립 세대를 아예 아파트 한 채지만 그걸 나눈다고 하면 내가 한 채 거주하고 나머지 두 채를 반반씩만 나눠도 벌써 네 채가 되는 건데 네.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아무리 다가고 오래돼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맨날 손질하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하고 그 월세 나오는 거가 사실은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두 채 가지고 반반씩 나누면 네 채가 되고 이 네 채에서의 수익률 그것도 다 시스템이 갖춰진 네. 풀 옵션일 거 아닙니까? 최신 네. 버전에. 그리고 이제 이게 아파트 단지로 됐을 땐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네.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여력이 되면은 임대 들어가고 싶은데.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또 교수님들이나 뭐 강사분들 아니면은 병원에 뭐 그쵸? 종사자들 분들은 또 수익도 충분하시니까 충분히 더 들어오시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희망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안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동의받기 어렵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임대로 다가구를 갖고 있었던 지역은 어렵다라는 사실 통념이 있는데 네.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 구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뭐 요구 조건이 가장 많이 반영된 설계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서 최상의 우리 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추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추진하신 분들, 저희 같은 회사들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진행 이제 앞으로 순조롭게 될 것 같긴 한데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죠.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네. 여기 특징이 다가구에 하숙을 하셨던 네. 예전에 중년 때 하셨다가 노령이 되신 그분들이 여전히 그 월세 수익에 의존하신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반대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 수입을 좀 더 창출할 수 있게 부분 임대 등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설명드리면서 좀 저희가 반대하셨더라도 어쨌든 이 주거 환경을 바꾸면서 재산상의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점으로 얘기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잘 수용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계획이 이제 어떤 단계로 어느 정도까지 좀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 보통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쨌든 일반 정비 재개발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로주택 모아타운인데요. 어쨌든 절차상에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진행해서 5년 안에 신축 건물을 입주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오늘 연희동 모아타운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연희동에 대해서, 연희동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날짜가 있었다는 거, 정말 사업이 진행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사업성 좋은 곳 없습니다. 인센티브 받지 않고도 120%가 나온다?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앞으로의 선호할 지역의 단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주위의 인프라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 것까지 했을 때는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